임금의 모든 것을 기록하다. 정종의 시대가 시작되다. 정종실록 1399년 1월 7일 사관이 비로소 경연에 입시하였다. 처음에는 임금이 사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해서 2번이나 상소를 했다 한다. 사관의 직책은 임금의 언동과 정사의 득실을 바로 적어 숨기지 않고 후세에 전하니 관성에 대비하고 권계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면 그 기록이 후대에 전달되어 교훈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관을 날마다 좌우에 입시하여 언어 동작을 기록하고 그때그때의 정사를 적게 한다. 항상 2명의 사관이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임금의 행동을 적은 것은 임금의 건강이 왕조의 운명인 것이고 임금의 말을 적음으로써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이 모여서 조선왕조실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좋은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항상 바른 행동과 바른 말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인 것이다. 그러니 임금이 사관이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을 리가 없다. 사관은 임금의 착하고 악한 것을 기록하여 만세에 남기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관의 이런 당당함이 조선 500년을 이어간 정신이었던 것이다. 왕조 사회의 두려움 없는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을 다시 개성으로 바꾸다. 1399년 3월 7일 유후사로 환도하다. 유후사는 개성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나중에 개성유수부가 된다. 정종이 왕으로 했던 가장 큰 일은 개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15일 개성의 재릉에 가서 고려, 태조가 개성에 도읍을 세운 것이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라며 수도를 옮길 생각을 은근히 비친다. 그 무렵 경복궁에 까마귀가 몰려들고 별자리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불길한 일들이 생기니 피방 즉 수도를 옮긴다는 근거를 만들었고 결정을 하자마자 신속하게 개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문제는 아직 살아있던 아버지 태조 이성계였다. 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개성을 피해 새로운 수도 한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태조는 한양으로 옮긴 것은 내 뜻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의논한 것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양으로 와서 부인과 아들 둘을 잃고 개성으로 돌아가는 이성계의 마음은 참혹했다. 문밖 출입도 남들이 안 볼 때 하겠다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상황도 있고 실권자 이방원도 있었지만 현직왕의 결정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임금이 떠난 경복궁은 4년 만에 빈집이 되면서 부실해진다. 공주는 아무나 하나. 1399년 9월 10일 태상왕 이성계가 경순공주를 여승이 되게 했는데 궁주는 이제의 아내였다. 경순공주는 신덕왕후 강씨의 딸로 동생 방석, 방번 그리고 남편까지 왕자의 난 때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가 여승이 되도록 시켰다. 조선 왕실은 왕이 승하하면 후궁이나 승은을 입은 궁녀들은 출가시켜 승려 생활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순공주는 왕의 딸인데 공주가 아니고 궁주였다. 조선초는 고려말 제도가 남아서 궁주, 택주 등 왕의 딸, 후비 등의 호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왕의 딸을 공주로 재정리한 것은 세종 때이다. 왕의 정비의 딸을 공주라고 하고 후궁의 딸을 옹주라고 했다. 그럼 세자의 딸은 무엇이라고 했을까? 정식 세자빈의 소생은 군주라고 했다. 세자빈 소생이 아니면 현주라고 했다. 공주 마이너스 옹주 마이너스 군주 마이너스 현주이다. 이 과정을 거꾸로 올라간 사람이 단종의 누이였던 경혜공주였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세자빈이 아니었다. 그래서 현주였다. 어머니가 세자빈이 되자 군주로 바뀌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으로 등극하자 공주가 되었다. 어머니가 중요했다. 이방원이 드디어 왕세자가 되다. 1400년 2월 1일 하윤 등이 정한공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기를 청하니 세자로 삼는다는 전지를 내리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도전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제 일로 보더라도 천의와 인심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한공을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조선의 건국의 이방원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제 일이란 2차 왕자의 난을 이야기한다. 이방간이 이방원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며 갑옷을 입은 군사를 일으켜서 동생 이방원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싸움의 양상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나고 이방간은 토산으로 귀양 가듯이 보내진다. 형제를 또 죽일 수 없다는 이방원의 뜻으로 사형은 면해졌다. 군대를 일으킨 이방과에게 이성계는 아비 어미가 다르지도 않은데 이 소같은 녀석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냐며 화를 냈다. 결국 왕자의 난 다음날 이방원이 형의 양자가 되는 형식으로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어찌 보면 이방석을 죽이면서 형에게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수순이었다. 덕수궁은 왜 덕수궁인가? 1400년 6월 1일 태상궁에 호를 세워 덕수궁이라 하고 부를 승령부라 하였다. 물러난 이성계가 개성에서 머물고 있던 곳의 궁호를 덕수궁이라 정한 것이다. 승령부는 덕수궁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의 이름이다. 물러난 왕이지만 대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니 세자가 된 이방원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시도한 것이다. 우리는 덕수궁 하면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을 떠올린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돌아와 머물면서 이어진 서울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덕수나 수강이란 물러난 왕의 공간에 별칭처럼 붙인 궁호이다.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고 이때 황제가 된 순종이 경운궁에 있는 고종을 위해 올린 궁호가 덕수이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덕수궁은 정식 이름이 아니니 경운궁이라 불러야 한다. 세종 때 상왕이던 태종 이방원을 위해 창덕궁 옆에 지은 곳을 수강궁이라 했다. 수강궁 영역은 성종 때 확장되어 훗날 창경궁이 된다. 이성계는 물러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를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록은 태상왕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빼빼로데이의 왕이 된 이방원?
1400년 11월 11일 정종이 왕세자 이방원에게 선의하였다. 선의는 살아있을 때 왕위를 넘기는 것이다. 신하들이 교서와 국보를 올리니 세자가 울면서 받지 않았다. 마음속은 뛸 듯이 기뻤을 것이나 당연히 한 번쯤 사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종이 이방원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말 달리고 활잡기를 좋아하여 학문을 안 해 백성들에게 재앙과 변괴가 자꾸 발생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이치에 통달하고 공덕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도록 하라. 명했다. 실록은 세자가 어쩔 수 없이 수선하였다고 기록했다. 정종실록은 왕이 등극한 후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재앙이 생기는데 임금은 격구를 즐기며 사냥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종을 부덕한 왕으로 만들어 이방원이 넘겨받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킨 지 3년 숱한 피를 흘리고서 이방원은 드디어 개성에서 임금이 되었다. 정종은 미리 태상왕 이성계에게 선의할 뜻을 고했다 한다.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가 다 빠진 늙은 호랑이 이성계의 말이었다.